처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식으로 들렸는데 이후에는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경제적 이익, 국익, 개별 사정이라는 예외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22일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라 라는 굉장히 강경한 이민국의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나서 그 사이 2번 정도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메시지들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6년 5월 21일 USCIS는 PM602-0199라는 정책 메모를 냈습니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신문 조정은 즉 정부의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가까운 것이고 해외 영사 처리라는 일반 절차를 생략하게 해주는 extraordinary relief, 즉 예외적 구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 나온 메시지는 상당히 직접적이었는데요.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USCIS 대변인이 2026년 5월 22일 오후 1시 52분에 보도된 기사에서 이제부터 미국에 일시적으로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하면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사실상 거의 닫히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같은 날 USCIS는 뒤이어 조금 더 완화된 설명을 내놓는데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현재 경로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신청자는 개별 사정에 따라 해외 신청을 요구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식으로 들렸는데 이후에는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경제적 이익, 국익, 개별 사정이라는 예외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후속 해명이 5월 29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브라운 이미그레이션 로가 뉴욕 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DHS는 이날 이것은 blanket change, 즉 모든 사람에게 일괄 적용되는 변화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해외로 나가 영사 처리를 해야 하는지는 이민 심사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베이시스, 즉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이며 심사관에게 그런 재량권은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부터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거대한 즉 전면적인 금지라는 정책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ABC 뉴스도 5월 31일 보도에서 DHS가 이 정책의 영향을 축소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DHS는 금요일, 즉 5월 29일에 이 정책이 재량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외국인에게 해외 국무부 절차를 요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정당하게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것은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기존 영주권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설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5월 22일에는 강경한 원칙 발표가 있었고 5월 22일 같은 날 일부 예외 가능성이 언급됐으며 그 일주일 뒤인 5월 29일에는 DHS가 전면 적용은 아니다, 케이스별 재량이다 라고 한 발 물러선 듯한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법 개정이나 공식 철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만 DHS의 후속 설명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일 뿐 후속 정책 메모로 명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 상황이 막혔다와 풀렸다 그 사이에 어중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이번 정책이 또 새로 만들어진 정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로서는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USCIS가 심사관들에게 신분 조정은 예외적인 구제이고 해외 영사 처리가 기본 경로다라고 프레임을 한번 씌운 이상 현장에서는 이 질문이 상당히 좀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예컨대 인터뷰에 가서 왜 미국에서 I-485를 하려고 하느냐, 왜 본국 영사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을 떠나면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느냐와 같은 질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숫자 통계를 보면 이 문제가 왜 큰지 더 분명해지는데요. 2024년 미국 영주권 취득자 약 136만 명 중에서 78만 2,770명, 즉 전체의 약 58%가 미국 안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취업 이민은 69%,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60%, 난민과 만명자는 99% 이상이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가 실제로 좁아지면 일부 신청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 기업이나 가족, 대학, 병원, 연구기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별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 입장에서는 임시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까지 가는 흐름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싶어 할 것이고, 반대로 신청자 입장에서는 미국 안에서 I-485를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본인의 가족, 직장, 자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485를 진행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할 텐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떠냐? 기업 입장에서는 H-1B나 L-1과 같은 핵심 인력이 갑자기 영사 처리로 돌려지게 되면 인력의 공백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을 크게 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아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 문제가 돼서 후속 설명에서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국익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H-1B나 L-1과 같이 듀얼 인텐트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계속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온 취업 이민의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이 제한될 수 있지만 O비자, E비자, TN비자와 같은 다른 신분이나 과거 체류 위반이 있는 케이스는 사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기사 제목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 본국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단정을 해서도 안 되고 이제 괜찮다라고 단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USCIS가 신분 조정을 더 강한 재량 심사로 보겠다라는 기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접수를 하셨거나 접수를 준비 중이시거나 출국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본인의 체류 기록, 접수 단계, 가족 관계, 그리고 출입국 기록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본인의 담당 변호사와 반드시 논의를 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1이민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개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